안녕하세요. 로우 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파워앱스 놀이터의 첫 번째 시간으로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바로 새 피하기 게임인데요. 플레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만드시려면 배경화면을 넣어야겠죠? 배경화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배경 이미지, 새 피하기 배경 늘리기로 맞추고요.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이미지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언스크린 GIF 파일이라 계속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봉을 만들어 줄 거예요.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요. 맞춤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고요. 기둥으로 이제 이동할 건데요. 자, 타이머를 하나 삽입해 줄게요. 타이머 하나 삽입하고요. 타이머의 기간을 좀 줄일게요. 기간을 0.5초로 줄이고 타이머가 끝날 때마다 X값 좌표가 변하게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 20씩. 그래서 0.5초마다 X값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만들 겁니다. 온타이머 엔드 속성에 변수를 걸어 줄 거예요. 데이터 컨텍스트 1번 기둥이죠. 1번 기둥은 1-20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x값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0이 됐죠. 근데 0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끝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1308이죠. 1308. 만약에 x값이 좌측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0보다 작아지면 1308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건문을 걸어줍니다. if 1이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러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1의 값이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1308로 초기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좌측으로 20씩 이동을 합니다. 반복 기능을 켜놓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버튼 누르면 계속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이 보여질 때 X값을 고정을 시킬게요. 왜냐면 이대로 놔두면 X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488이죠. 간격은 조금 안 맞긴 하네요.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고요. 배열을 다시 맞춤으로 가로 균등하게 하고 지금 456이에요. 456 그리고 얘는 1로 걸어주고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1은 456 중괄호를 넣고 이렇게 해주면 이 화면이 보일 때마다 얘는 456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동일한 작업을 해줄게요. 얘는 740이죠. 2번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보여질 때 2번은 740, 다음에 3번은 얼마일까요? 1024, 3번은 1024, 그리고 4번은 1308, 아까랑 똑같죠? 1308. 그리고 세 번째는 바3 변수 걸어주고요. 네 번째도 x값에 바4 해주고요. 타이머도 이제 할게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들도 동일하게 해줄 거예요. 헷갈리니까 쳐서 할게요. 2번은요. 마찬가지로 2로 다 바꿔줄 거예요. 2 그리고 세미콜론 넣어야죠. 3번도 3으로 다 바꾸고 4번도 다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했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기둥이 차례차례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게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기둥도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기둥 길이를 랜덤으로 바꿔볼게요. 기둥 길이를 언제 바꿀 거냐면 이 기둥이 0보다 작아질 때, 즉 초기화됐을 때 기둥의 길이가 변경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타이머 엔드 속성에 0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적용이 돼야 되죠. 콤마 찍고요. 너가 1h는 랜드 비트윈을 쓸게요. 랜덤으로 50에서 한 45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이걸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하고 2번도 2h는 똑같이 3번도 똑같이 넣고요. 3h 4번도 4h 4h 적용을 하면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이츠에 1h 넣고요. 얘도 나머지들도 높이를 다 변경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는 2h, 세 번째는 3h, 네 번째는 4h. 돌려볼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앱이 시작될 때 길이를 정해줘야 돼요. 1h는 마찬가지로 길이를 한번 정해볼게요. h도 3h도 4h도 똑같이 적어주고 화면을 다시 처음으로 와볼게요. 와보면 이렇게 옮길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타이머를 이동을 하면 타이머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 길이가 초기화가 되면 바뀔 겁니다. 그렇죠? 길이가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래에도 기둥이 필요하죠. 타이머는 일단 치우고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 기둥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바닥부터. 전체 길이를 알아야겠죠. 전체 길이를 보시면 693이에요.
그리고 이 새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한 20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값은 위의 기둥과 똑같겠죠? 1이고 Y값은요. 이 길이에서 200을 더한 값이 Y값이 돼야 돼요. 그러면 1H 플러스 200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93에 200을 빼면은 493이죠? 높이는 493 마이너스 1H 하면 딱 맞게 들어가죠. 나머지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맞추고 X값은 4 똑같이 맞췄죠. 그 다음에 Y값도 H 플러스 200 3H 플러스 200 얘도 마찬가지로 Y값이 4H 플러스 200 나머지는 493 마이너스 2H 493 마이너스 3H 93 마이너스 4H 이렇게 하면 기둥의 길이가 조절이 됐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둥의 길이가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둥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새가 기둥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사각형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 새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크기와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X값이 50이고 크기가 100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둥의 X값이 50보다 크고 그러면 50보다 크면 이 범위죠. 그리고 이 그림의 크기엔 100을 더한 이 150보다 작은 경우 범위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기둥이 이 범위를 지나가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 범위만 지나가면 종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둥의 길이에 따라서 게임이 종료가 될 수 있게 세팅을 해야죠. 지울게요. 보시면 이 기둥의 높이가 그림의 Y값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 게임이 종료가 돼야 돼요. 아래 기둥 같은 경우도 똑같죠? X가 50에서 150 사이인 경우 그리고 아래 값은 높이로 하면 안 돼요. Y값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Y값이 이 상단이거든요. 이 상단이 지금 266인데 현재 얘는 300이죠. 아래 기둥의 Y값이 그림의 Y값 플러스 100보다 작은 경우 게임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지금 Y값이 위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Y값보다 이 그림의 Y값 플러스 100. 왜 100을 하냐면 Y값이 여기니까 이 아래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00이죠, 지금. 400보다 아래 기둥의 Y값이 작으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이걸 변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온타이머 엔드 속성에 변수를 추가할게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end 헷갈리니까 내려볼게요. end 사각형을 복사하고요. 사각형의 x값이 크거나 같다 50 그리고 x값이 작거나 같다 150 그리고 사각형의 이 높이가 이미지의 y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true 값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우리가 여러 개죠. 월 마찬가지로 AND 조건으로 다 걸어줘야 돼요. 기둥 2-1, 2-2, 2-3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2-1, 1, 1. 그 다음에 또 월이죠. 자, 여기에 2-2, 2-2, 2-2 똑같이 해주고요. 3, 3, 그다음에 3. 이렇게 하면 위의 기둥은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됐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에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요. 첫 번째는 안 닿기 때문에 false로 남을 건데 두 번째는 지금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이 기둥을 만나면 true로 바뀔 거예요. 보세요. true 값이 됐죠.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false가 되고요. 이제 아래 기둥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온타이머 엔드 속성의 아래 기둥 세팅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5월 함수를 써야겠죠. 그리고 end 이번에는 아래 기둥들을 한번 볼까요? 4, 5, 6, 7이네요. 4, 5, 6, 7 복사를 그냥 할게요. 복사하고 4, 5, 6, 7이니까 4 얘도 4로 바꾸고요. 얘도 4로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Y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Y값으로 바꾸고 이미지 플러스 100을 해줘야 돼요. 100을 해주고 반대로 작은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아래의 기둥을 만났을 때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복사를 하고요. 4, 5, 6, 7이죠? 4, 5 얘도 5로 바꾸고요. 여기도 이제 6으로 바꾸고요. 7로 바꾸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래 기둥이 여기 있죠? 얘를 만나면 이 값이 true가 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true로 바뀌죠? 지나가니까 false로 바뀌고요.
이번엔 게임 오버 변수가 true 값이 되면 팝업이 뜨게 할 거예요. 자, 레이블 하나 만들고요. 색깔을 넣을게요. 색깔 까만색에 투명도를 50 정도 줘볼게요. 50 주고요. 글씨는 가운데 굵게, 그리고 텍스트는 게임 오버라고 적을게요. 게임 오버라고 적고 하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잘 보이게. 그리고 크게 하고요. 글씨도 크게 100으로 놓고요. 재시작 버튼도 추가를 할게요. 재시작. 이 버튼과 레이블은 게임 오버 변수가 true가 됐을 때 보여지죠? 그러면 두 개를 클릭하고요. 비지블에 변수 값을 넣습니다. 게임 오버. 실행해 볼까요? 이제 게임 오버 변수가 true가 되면 게임 오버 팝업이 나오죠. 게임 오버 팝업이 떴을 때 실행돼야 하는 동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이머를 멈춰야겠죠. 더 이상 기둥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기둥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원래 위치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게임 스타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타이머가 실행되도록 할 거예요. 재시작에 이제 업데이트 컨텍스트를 써서 변수를 만들 거예요. 게임 스타트 true 값이죠. 그리고 이 게임 스타트 값을 타이머의 스타트 값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재시작을 클릭하면 타이머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타이머를 멈추려면 리피트 속성 있죠. 리피트 속성에 게임 오버가 아닌 경우 반복을 한다 라고 해놓으면 만약에 게임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반복이 멈추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움직였다가 게임 오버가 되니까 멈춰버리죠. 지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초기화하는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맨 처음에 on 비지블에 넣었던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버튼에 한번 넣어볼게요. 버튼에 넣고요. 표시는 true로 할게요. 얘는 초기화라고 적죠. 밑에 넣고요. 누르면 원래대로 가죠. 재시작 눌러볼게요. 사라졌다가 새가 기둥에 닿으면 게임 오버가 되면서 기둥이 멈추고 타이머도 멈췄죠. 재시작을 누르면 다시 움직이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스타트가 true가 돼요. 근데 펄스 값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타이머가 종료됐을 때 게임 스타트 값을 펄스로 바꿔줄 거예요. 자, 온타임 엔드 속성에 만약에 게임 오버가 true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스타트가 false 값이 되죠? 이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초기화해서 재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자, 됐죠? 이제 게임 오버 화면을 좀 키우고요. 이 true 값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 재시작 버튼에 초기화 변수를 같이 넣어줄게요. 초기화 이제 필요 없죠? 이것도 지우고 넣어줬죠? 그 다음에 화면을 또 키울게요. 넣고요. 너무 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리고 안쪽 여백의 위쪽을 한 300 줄까요? 너무 내려갔네요. 한 200 줄게요. 재시작 버튼도 여기다 놓고요. 색깔도 바꿔도 되고요. 오로 바꾸고 예쁜 색 있으면 그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제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기둥들이 초기화되면서 타이머가 실행돼서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게임 오버를 false로 또 넣어줘야 되네요. 그래야 팝업이 사라지죠. 게임 오버가 false 값이 되죠. 볼게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들어오고요. 새가 맞으면 게임 오버가 됐죠. 이제 재시작 버튼을 누르면 기둥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타이머가 실행되고 팝업이 사라지겠죠. 눌러볼게요. 다시 실행되죠. 여기에 한 가지 기능만 추가할게요. 이 캐릭터가 기둥에 닿으면 모양이 변경되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여러 개를 뒀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제목을 복사를 하고요. if 게임 오버면 이제 맞았을 때 이미지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 이미지가 나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가 기둥에 닿았을 때 바뀔 겁니다. 그렇죠?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게임 오버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배경을 하얀색으로 넣고요. 글씨는 빨간색으로 굵게 하고요. 글씨체도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가운데로 오고요. 위쪽으로 할게요. 그리고 안쪽 여백을 조금 줄게요. 200 정도 줄게요. 글씨도 크게 이렇게 너무 크죠? 150 정도. 그다음에 여기 제목을 넣어줍니다. 파워버드라고 이름을 지었죠? 너무 크네요. 이것도 10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하나 삽입할게요. 이미지 하나 삽입해서 새 모양 넣을게요. 새 모양 넣고요. 그다음에 버튼 삽입해서 또 스타트 버튼 넣어야죠. 스타트로 바꾸고요. 텍스트 이것도 색깔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초기화 변수들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화면이 이제 버튼 누르면 사라져야 되죠. 변수를 또 추가해야 돼요. 변수를 추가해서 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인 false로 넣을게요. 메인 false로 넣고요. 그리고 이 화면이 처음 보일 때 이제 이건 필요 없죠. 이 메인 값이 true가 돼야 돼요. true가 되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레이블과 그림과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비지블의 메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처음으로 보일 때는 메인 화면이 뜨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기존 화면이 뜨겠죠. 근데 지금 왜 실행이 안 되냐면요. 타이머가 동작을 하는 변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수를 만들었었죠. 이 버튼에 게임 스타트 버튼 있죠. 함수 넣고요. 게임 오버는 펄스로 넣어서 이 함수도 적용을 해볼게요. 메인 온셀렉트 속성에 뒤에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주면 자, 처음 들어와서 게임이 시작되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지금 왜 실행이 안 되냐면요. 게임 스타트 함수가 지금 true 값에서 변경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on visible에 게임 스타트를 또 false로 바꿔줘야 돼요. 게임 스타트를 false로 바꿔주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처음 화면으로 가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게임이 실행이 되죠. 이제 셀을 이동시킬 건데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타이머가 2개가 더 필요해요. 타이머 2개 추가할게요. 입력에 타이머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적어볼까요? 새 이동 그리고 이거는 새 이동 시작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타이머에 온타임 엔드 속성에서 새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y 값이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수로 바꿔줄 거예요. 온타임 엔드 속성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새의 바닥값을 알아야 돼요. 바닥값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값이죠. 쭉 내려볼게요. 50으로 쭉 내리고 보시면 593, y가 593이 되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그쵸? 자, 다시 50에 300 놓고요. 그래서 버드가 59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버드가 593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버드 값은 버드 값 플러스 20씩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타이머가 끝날 때마다 새가 20씩 내려가죠. 그리고 593이 되면 593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복을 해야 되고요. 기간은 300으로 할게요. 0.3초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의 y 값에다 버드를 넣어야죠. 그렇죠? 버드를 넣고 실행을 하면요. 0.3초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593이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이 새 이동 같은 경우는 게임 오버가 아닌 경우는 계속 실행이 돼야 되니까 리피트에 게임 오버가 아닌 경우를 적어줍니다. 이제 새를 위로 올려 볼게요.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점프라고 적고요. 버드 스타트라는 변수를 걸어줄 건데요. false로 할게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새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새의 y 값이 0이면 더 이상 안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조건문 걸어주고요. 버드가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버드는 0이고 아닌 경우는 업데이트 컨텍스트 버드는 버드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씩 위로 올라가겠죠. 제가 왜 타이머를 2개를 더 추가하고 이 버드 스타트라는 변수를 생성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새 이동 함수는 0.3초마다 반복이 되는데 점프 버튼을 눌러도 0.3초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누르는 속도보다 새가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때는 새 이동 타이머가 멈춰야 돼요, 잠깐. 그래서 변수를 걸어주고 이 타이머가 멈추고 다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새가 또 내려가지 않겠죠. 타이머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점프를 누를 때 잠깐 멈췄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작동을 하게 만들 겁니다. 자, 좀 어렵기는 한데요.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버드 스타트라는 함수를 썼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이동 타이머에 스타트 옵션에 버드 스타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동 시작 타이머에 스타트 옵션에 버드 스타트가 아닌 경우 동작을 하게 만들어요. 시간은 역시 300으로 두고요. 그렇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버드 스타트 값이 false가 되니까 이동 시작 타이머가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하고 0.3초 뒤에 타이머가 종료가 되면서 종료될 때 버드 스타트 변수를 true 값으로 바꿔줍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점프 버튼을 누르면 버드 스타트 변수가 false가 돼요. false가 되면 새 이동 타이머의 스타트가 false가 되면서 잠깐 동작을 멈추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동 시작 타이머는 반대로 버드 스타트가 false일 때 동작을 해요. 그리고
타이머가 끝날 때마다 버드 스타트가 true가 돼요. 그러면 0.3초마다 true가 되는데 내가 이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으면 버드 스타트가 false가 되면서 세이동 타이머는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버튼을 0.3초 이상 누르지 않으면 이동 시작 타이머가 동작을 하다가 버드 스타트가 true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세이동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겠죠. 자, 이제 시작 버튼 누르고요. 그렇죠? 점프 버튼 누르면 올라가고 가만히 놔두면 새가 내려갑니다. 새가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했으면 버튼을 눌렀을 때 각 타이머들이 실행되게 해야겠죠? 보시면 버드 스타트라는 함수를 썼고요. 메인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면 다시 보시고 메인 화면으로 갔을 때 버드 스타트를 true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실행이 되겠죠? 버튼을 누르면 새가 움직이죠? 그리고 점프 누르면 또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게임이 이제 오버됐을 때도 버드 스타트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버드 스타트를 true 값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재시작을 누르면 지금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게임이 오버가 되면 버드 스타트가 false 값으로 바뀌어야 돼요. 타임엔드의 마지막이 게임 오버죠. 게임 오버가 되면 버드 스타트도 false로 바뀌어야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화면으로 가고요. 스타트 버튼 누르면 새가 내려가고 점프 누르면 올라가죠. 그리고 게임이 종료가 돼서 재시작을 누르면 다시 움직이죠. 근데 새가 처음 시작할 때 정해진 위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이 지금 y값이 280 정도 되죠. 그러면 게임을 시작할 때 버드 값이 280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에 게임을 진입할 때도 버드가 280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새가 중앙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새가 안 움직일 건데 버드 값을 false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누르면 새가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게임이 오버가 돼도 재시작을 누르면 새가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사운드를 적용해 볼게요. 제가 사용할 사운드는 세 가지고요. 첫 번째 메인 화면 사운드, 두 번째 플레이 화면 사운드,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예요. 미디어에 오디오 추가하고요. 세 개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고요.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메인 사운드니까 메인, 두 번째는 플레이 사운드, 세 번째는 게임 오버죠. 다이 적용을 하고요.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눌러볼까요? 두 번째도 한번 눌러볼게요. 두 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바꿔서 들어볼게요. 이게 메인 화면 사운드고요. 이게 이제 플레이 사운드예요. 자, 우리가 게임 오버 사운드는 폭발음을 넣을 거예요. 폭발음 넣고요. 폭발음이 들어갔죠? 이제 이 화면이 켜졌을 때는 메인 화면 사운드가 나와야겠죠? 스타트 속성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는 게임 스타트가 true일 때 실행이 돼야 되죠. 게임 스타트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 될 때 실행이 돼야 되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운드가 작동을 합니다. 이제 컨트롤들을 숨겨볼게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디오 컨트롤이 숨겨버리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밑으로 내리고요. 이 오디오 컨트롤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낼 거예요. 맨 뒤로 보내고요. 타이머는 표시를 숨길게요. 그리고 이제 버튼은 뒤로 보내야죠. 근데 뒤로 보내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걸 빼내는 게 더 편하니까 얘네들을 제일 앞으로 뺄게요.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숨겼죠? 숨기고 점프 버튼만 마지막에 넣고 얘는 조금 색깔을 진하게 입혀 볼게요. 점프 버튼 누르면 올라가게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운드 컨트롤들을 숨겨야 되는데 일단 밑에다 넣고요.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배경 그림을 앞으로 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밑에 하단에 똑같은 색깔의 도형을 하나 덮어 놓으려고 해요. 추가해 볼게요. 사각형 하나 그리고 색깔을 알아내야겠죠? 이럴 땐 그냥 캡처 하나 해가지고요. 파워포인트를 여세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붙여넣고 도형을 하나 삽입해서 이 색깔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로 색깔을 가져옵니다. 다른 채우기 색에서 고유값을 볼 수가 있죠?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이제 이 도형에 넣어줍니다. 도형의 색깔에 사용자 지정에 고유값을 넣어주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넣을게요. 얘네들은 맨 뒤로 보내야겠죠?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서 숨기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